네, 안녕하세요. FC 팬심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홍명보 감독이 최악인 이유에 대해 토크를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일단 현재 홍명보 감독이 많은 비판을 받고 있지만 홍명보 감독의 선임 과정은 더 논란과 비판을 받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북중미 월드컵에 무패로 진출을 했지만 오만전 비기고 팔레스타인전을 비기면서 이겨야 할 경기에서 실망스러운 경기를 보여줬습니다. 심지어 브라질과의 경기에서는 너무 처참하게 졌어요. 정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우선 홍명보 감독이 최악인 거는 첫 번째로 인터뷰입니다. 홍명보 감독이 인터뷰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논란은 주장 교체 언급이랑 선수 탓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장 교체 언급부터 얘기를 하면은 진짜 앞뒤가 맞지 않는 게, 처음에는 홍명보 감독 본인이 주장을 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미국과 멕시코 원정 경기를 위해 간 인천공항에서 자신도 월드컵 2달 전에 주장이 됐다고 했어요. 근데 9월 A매치 명단 발표 기자회견에서 한 기자분이 주장 교체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솔직히 이 질문에는 단호하게 대답을 하는 게 맞는데 변경이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다고 홍명보 감독이 애매하게 대답을 하면은 손흥민 선수가 대표팀에서 차지하는 역량이 매우 크기 때문에 대표팀 분위기가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물론 손흥민 선수가 주장직을 내려놓는다면 이해를 하겠지만, 현재 손흥민 선수가 LAFC에서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 대표팀에서도 핵심인 상황에서 홍명보 감독의 주장 교체 논란은 가치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 손흥민 선수도 자신의 리더십을 시험받고 있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한 것에 논란은 끝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홍명보 감독이 선수 탓을 하는 건 감독으로서 정말 해선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브라질과 경기가 끝나고 김민재 선수가 다음에 실수 안 할 수도 있다고 공개적으로 비판을 하면은 김민재 선수가 얼마나 주눅이 들겠습니까? 그리고 개인적으로 날씨가 비가 오기도 했고, 저번 시즌 김민재 선수가 아킬레스건에 심각한 부상을 입고 이번 프리시즌 경기부터 복귀를 해서 관리가 필요한 선수입니다. 근데 실수는 치명적이었지만 김민재 선수가 대표팀이 없으면 안 되는데, 솔직히 가장 큰 문제는 홍명보 감독의 쓰리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미국과 멕시코전에서는 좋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때도 쓰리백 간격이 넓은 게 문제가 될 수 있었는데 그 문제가 브라질전에서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홍명보 감독이 2002 월드컵 터키전에서 한 실수는 생각을 안 하나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월드컵 트라우마입니다. 홍명보 감독은 이미 월드컵에서 아주 크게 실패를 했었습니다. 모든 축구팬들은 아실 텐데 브라질 월드컵에서 1무 2패 조최하위로 탈락을 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예상된 실패였는 게, 준비 기간도 짧았지만 중요한 건 의리 축구를 했다는 거죠. 물론 워낙 준비 기간이 짧아서 자신이 잘 아는 선수들로 월드컵을 나갈 수밖에 없었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런던 올림픽에 나갔던 그 어린 선수들을 대거 포함시킨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 당시 기성용, 구자철, 손흥민 이 선수들이 20대 초중반이었는데 보통 대표팀에서 이 나이 때는 중간 역할인데 브라질 월드컵에서 주축 역할을 했고, 구자철 선수는 당시 주장을 하면서 경험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게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브라질 월드컵 때도 지금처럼 어떤 방식의 축구를 하려는지 보이지 않는 공통점이 있었는데, 이런 감독을 또 선임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브라질 월드컵 때와 똑같은 성적을 거둘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잘못된 이강인 활용입니다. 이강인 선수는 클린스만 감독 때도 공격 포인트를 꾸준히 쌓았었는데, 홍명보 감독이 선임된 이후 이강인 선수가 대표팀에서 공격 포인트가 확연히 줄었습니다. 저는 지금 대표팀에서 손흥민 선수의 득점력과 김민재 선수의 수비력도 중요한데, 이강인 선수의 재능을 살리는 게 승률이 올라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강인 선수가 유로 모델리그 기회 창출 5위인데 이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면은 손흥민 선수의 득점력도 살아나고, 이강인 선수가 미드필더니까 미드필더 싸움에서도 우위를 가져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저는 이뿐만이 아닌 이강인 선수의 멀티포지션 소화 능력도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강인 선수가 공격 전쟁을 소화할 수 있는 데다가 공격형 미드필더와 중앙 미드필더 포지션도 소화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파리 생제르맹의 루이스 엔리케 감독도 이강인 선수의 멀티포지션 소화 능력으로 많은 이득을 봤대요. 그러면 홍명보 감독이 이강인 선수의 멀티포지션 소화 능력을 활용하면 플랜 B와 플랜 C도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거고, 무엇보다 손흥민 선수의 톱 전술도 더 극대화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솔직히 북중미 월드컵에서 반드시 좋은 성적을 거두어야 하는 게, 손흥민 선수가 대한민국 대표팀 유니폼을 입고 뛰는 마지막 월드컵이 될 수 있고 대한민국의 황금세대 마지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항상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을 내야 하지만 북중미 월드컵에서는 더더욱 좋은 성적을 내야 합니다. 태극전사분들은 항상 뒤에서 팬들이 응원하고 있으니까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제 팬분들과 시청자분들 그리고 구독자분들, 제 영상 시청하시느라 정말 고생하셨고, 저는 앞으로 더 좋은 축구 주제를 팬심으로서 재미있는 분석과 토크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팬심으로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